불이 꺼지지 않는다. 판반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 2019년 겨울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한 암자에서 티베트 출신 스님 닥파 린포체가 사흘간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스님은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손가락으로 동쪽을 가리키셨습니다. 땅이 울고 있다. 그러나 울음이 끝나면 노래가 시작된다라고 하셨죠.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난 지금 그 말은 다른 무게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중국 스촨성청에서 활동하던 예언가 샤밍은 한 사설 호럼에서 종이 위에 기한 도형을 그렸습니다. 세 개의 원이 하나의 점을 향해 수렴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 마리 용이 하나의 구멍으로 들어간다. 그 구멍은 한반도에 있다. 참석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의 말은 기록되었고 그 기록은 지금 이 순간 인터넷을 통해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리킨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반반도 분단된 땅, 울고 있는 땅. 그러나 곧 노래하게 될 땅 닥파 린포츠는 1958년 디베트라사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3살 때부터 전생을 기억한다고 말했으며 5살 때 이미 수십 년 전 입적한 고승의 소장품들을 정확히 골라냄으로써 주변을 경악시켰습니다.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 그는 특별한 존재로 분류되었고 12살의 사원에 들어가 이후 40년 가까이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세상 일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입을 연 것은 2010년대 중반부터였습니다. 제자들에 따르면 그는 어느 저녁 명상을 마치고 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가 바뀌려 한다. 바람의 방향이 달라졌다. 나는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가 처음 공개적으로 입을 예언은 국제 정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15년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쪽의 큰 곰이 동쪽의 작은 새를 집어 삼키려 하나 결국 그 새는 더 큰 날개를 얻게 될 것이다. 피는 많이 흘러도 땅은 바뀌지 않는다. 당시 제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7년 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때 이 말은 전혀 다른 무게로 되살아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작은 새처럼 날아올라 버텼고 땅의 경계는 극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피만 흘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17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 밑에 잠든 독이 깨어날 것이다. 물고기가 밥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2023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말을 기억하는 이들은 몸을 떨었습니다. 바다 밑에 잠든 독, 물고기가 사라지는 밥상, 아무도 그것이 원전 오염수와 연결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닥파 린포체가 한반도를 향해 손가락을 뻗으며 남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 땅이 울고 있다. 그러나 울음이 끝나면 노래가 시작된다. 그가 이 말을 남긴 것은 2019년이었습니다. 그 이후 대한민국이 겪은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팬데믹, 극심한 정치적 분열, 계엄령의 충격, 탄핵의 소용돌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며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 울음은 충분히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래가 시작되는 걸까요? 샤밍은 닥파 린포체와는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그는 스님도 종교인도 아닙니다. 청두에서 태어나 수학과 천문학을 공부한 뒤 동양의 역법과 서양의 수비학을 독학으로 통합한 이른바 자생적 예언가입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활동가는 아니지만 그의 포럼에는 매번 수백 명이 참여하고 그의 말은 동아시아 전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의자됩니다. 그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3년이었습니다.
그 해는 한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의 동쪽 달의 서쪽에 있는 나라에서 큰 화가 일어난다. 산과 바다가 동시에 떨리는 날. 그 섬나라는 반쪽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이 일본을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이미 겪은 뒤였기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열도에서는 연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 예언이 나왔습니다. 미우탄 용들이 싸우고 그 틈에서 호랑이가 깨어난다. 동아시아의 전통 상징에서 용은 중국이고 호랑이는 한국입니다. 중국과 다른 강대국들이 충돌하고 혼란에 빠지는 사이 오래 잠들어 있던 호랑이의 나라가 깨어난다는 것. 이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2016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최 10년도 지나지 않아 중국은 경제적 침체와 국내 사회 불안을 동시에 마주하게 되었고 한국은 그와 무관하게 자신만의 방향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언은 따로 있었습니다. 샤밍은 2021년 한사설 문건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정민연이 오기 전 한반도의 17번의 작은 떨림이 온다. 그것은 경제의 떨림이다. 17번째 떨림이 지나가고 나면 땅이 조용해진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새 씨앗이 싹 튼다. 정민연은 2017년입니다. 작은 떨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경기 침체와 호황이 반복되는 경제 사이클, 즉 불안한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반복되는 충격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0년대 들어 대한민국의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진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닙니다.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다시 오릅니다. 청년들은 미래를 설계하지 못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버텼다가 쓰러집니다. 한 번의 위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샤밍의 말한 17번의 작은 떨림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떨림이 모두 지나가고 나면 진정한 조용함이 온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조용함은 포기의 침묵이 아니라 새로운 기운이 모이는 침묵이라고 다시 닥파림포체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2020년 제자들에게 한반도에 대한 두 번째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땅의 심장이 3번 멈추려 할 것이다. 첫 번째는 하늘이 막는다. 두 번째는 사람이 막는다. 세 번째는 아무도 막지 않는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천년의 기운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하늘이 막는 첫 번째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광역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힘이 경제를 흔들었지만 이 나라는 그 안에서 오히려 반도체 수출을 늘리고 케팝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사람이 막는 두 번째 2024년 12월 밤 계엄령이 선포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총구가 겨눠진 국회 앞에 사람들이 맨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막은 것은 제도도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일까요? 닥파림포체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는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이 문장이 품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막지 않는다는 것은 외부의 도움이나 방어막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이 나라 안에 1000년 동안 쌓인 어떤 본질적인 기운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뿌리, 부서지 않는 핵심,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촛불을 들었을 때, 아마도 새벽에 투표소 앞에 줄을 섰을 때, 그리고 두 예언가는 서로 전혀 다른 언어로, 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같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경제 위기 닥파 림포츠는 2021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물이 말라도 강바닥의 돌들은 빛을 잃지 않는다. 물이 빠지면 빛나는 것이 드러난다.
하지만 물이 빠지는 과정은 고통스럽다. 강물은 경제 흐름을 의미합니다. 강바닥에 빛나는 돌들은 이 나라의 진짜 자산, 즉 사람과 기술과 정신입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는 과정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입니다. 샤밍은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2022년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강을 건너는 자는 반드시 발이 젖어야 한다. 발이 젖지 않고 강을 건너려는 자는 강에 빠진다. 한반도의 민중이 발을 적실 준비가 되었을 때 강 너머 새 땅이 보일 것이다. 발이 젖는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통과 손실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낯선 방향으로 발을 내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질 때 새 땅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예언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새로운 땅으로 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언은 장밋빛 희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경고를 남겼습니다. 탁파 린포체는 말했습니다. 땅이 젖기 전에 사람이 먼저 빠져나간다. 새 뿌리를 내리기 전에 오래된 뿌리가 뽑혀나간다. 이것은 인구 이탈의 예언입니다.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이 겹칠 때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최근의 해외 이주 통계는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 이민, 전문 인력의 이탈, 중산층의 해외 부동산 구매 숫자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샤밍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올 때 씨앗들이 날아간다. 씨앗 중 일부는 다른 땅에서 꽃을 피운다. 하지만 원래 땅은 한동안 텅 비어 있게 된다. 그 빔은 새 것이 채워지기 전의 빔이다. 씨앗은 사람입니다. 날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텅 빈 이후에는 새 것이 채워진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변화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어야 채워진다. 떠나야 돌아온다. 어쩌면 지금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도 이 나라의 변화 과정 중 하나인지 모릅니다. 닥파 린포체의 경고 중 가장 무거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2012년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남쪽의 나라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시기가 온다. 지도자를 세우고 허물고 다시 세우는 일이 반복된다. 그러나 그 반복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도자기는 굽는 과정에서 깨지기도 한다. 하지만 견뎌낸 도자기는 더 단단해진다. 도자기를 굽는 과정, 정치적 혼란과 지도자의 교체가 반복되는 시기. 2024년 말 계엄령이 선포되고 탄핵이 이어지며 한국 사회가 겪어야 했던 격변을이 예언과 겹쳐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굽는 과정 깨지기도 한다. 하지만 견뎌낸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경고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두 예언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그림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탁파 린포츠는 말했습니다. 고통이 닿으면 빛이 온다. 그 빛은 남쪽에서 오지 않는다. 북쪽에서도 오지 않는다. 그 빛은 땅 아래에서 그 땅의 사람들 안에서 솟아오른다. 외부에서 오는 빛이 아닙니다. 이 땅 자체에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서 솟아오르는 빛, 이것은 한반도의 대변력이 외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샤밍은 그 시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민년 이후 쇠걸음이 지나면 호랑이가 산을 내려온다. 정민년은 2027년입니다. 쇠걸음이 지나면 2030년입니다. 호랑이가 산을 내려온다는 것은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던 힘이 드디어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용히 기다리던 나라가, 준비를 마친 나라가 세계를 향해 발을 내딛기 시작한다는 것. 두 예언가의 말을 종합하면 하나의 시간표가 그려집니다. 지금 이 시기는 고통의 시기이자 준비의 시기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시기, 강물이 빠지는 시기, 씨앗이 날아가는 시기,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요, 2017년 전후를 기점으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흐름은 단순한 경제, 회복이나 정치적 안정이 아닙니다. 닥파 림포츠는 2023년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이 세계를 위해 무언가를 보여줄 때가 온다. 그것은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다. 그것은 방식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식. 세계는 그것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허운 대사가 이미 100년 전에 남긴 예언과 기묘하게 겹칩니다. 조선인들은 이타적인 영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그들은 선한 세상을 다시 만들 것이다.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두 예언가가 같은 결론을 향해 수렴합니다. 이 땅이 보여줄 것은 무력이 아니라 방식이라는 것, 강함이 아니라 따뜻함이라는 것.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왜 하필 한반도인가? 왜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 작고 분단된 반도를 예언가들은 지목하는 것일까요? 닥파 림포츠는 이에 대해 답을 남겼습니다. 오래된 땅에는 오래된 기억이 있다. 고통을 많이 받은 땅에는 고통을 아는 능력이 있다. 한반도는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눌리고 찢겨왔다. 그 고통의 기억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는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된다. 고통이 자원이 된다는 역설. 상처가 치유의 능력이 된다는 역설. 분단이 통합의 지혜를 만든다는 역설. 샤밍은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많이 압축된 용수철은 가장 멀리 튀다. 한반도는 지난 수백 년 동안 가장 많이 압축된 용수철이었다. 압축. 그것이 지금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의 본질이 아닐까요? 경제적 압축, 정치적 압축, 사회적 압축, 모든 것이 극도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수철은 언제까지나 압축된 채로 있지 않습니다. 2017년이라는 해를 두고 두 예언가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신호를 말합니다. 닥파 림포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민년의 세 개의 씨앗이 동시에 땅에 떨어진다. 하나는 하늘에서,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온다. 이 세 씨앗이 모두 뿌리를 내릴 때 숲이 시작된다. 하늘에서 오는 씨앗 하늘은 과학을, 우주를, 기술을 상징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우주산업과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올랐고 위성이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오는 씨앗이 아닐까요? 바다에서 오는 씨앗. 바다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화석 연료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원, 수소 경제, 배터리 혁명.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바람, 바닷속의 파도, 바다가 품은 에너지. 그것이 이 나라의 새 자원이 될 것이라는 예언처럼 들립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씨앗, 이것이 가장 신비롭습니다. K-팝이 세계를 휩쓸고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사람들의 밤을 채웁니다. 한국의 음식의 식탁을 바꾸고 한국의 영화가 오스카를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수출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는 무언가입니다. 닥파 림포츠가 말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식을 세계가 보고 싶어 한다는 말과 이 흐름은 어딘가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샤밍은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2023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도 농부가 없으면 잡초가 먼저 자란다. 그 땅에 진짜 농부가 나타나야 한다. 진짜 농부, 진짜 지도자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 씨앗을 돌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없으면 모든 기회는 잡초에 덮인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농부는 한 명이 아닐 수 있다. 어쩌면 3명의 손이 같은 땅을 읽을 수도 있다.
그 세 사람의 방향이 같아야 한다. 방향이 다르면 땅이 찢다. 세 명의 지도자. 한국 미래예언소 류민천이 말한 세 명의 지도자와도 겹쳐지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 방향에서 동시에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힘들이 등장한다는 것. 그러나 그 힘들이 하나의 방향을 향할 때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 이제 두 예언가가 모두 언급한, 그러나 가장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주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닥파 림포츠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분리된 두 개의 불꽃이 같은 기름으로 타오를 때가 온다. 분리된 두 불꽃, 남과 북, 같은 기름,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그 두 불꽃이 다시 같은 기름으로 타오를 때 그것이 통일의 이미지입니다. 강제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 순간은 갑작스러울 것이다. 준비된 자는 그것을 알아볼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놀라 자빠질 것이다. 갑작스럽다는 것. 타너스님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일이 100일 또는 사흘 만에 이루어진다는 말.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 닥파 림포츠의 말은 타너스님의 예언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샤밍의 표현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2023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쪽의 어린 용이 자신의 꼬리에 불을 붙인다. 그 불이 번져온 몸을 태우기 시작할 때 남쪽에 문이 열린다. 북쪽의 어린 용, 북한의 젊은 지도자, 자신의 꼬리에 불을 붙인다는 것은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번져나갈 때 남쪽에 문이 열린다. 타너스님이 말한 것처럼 북한의 내부 격변이 동일에 문을 연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닥파 림포체는 이 과정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 불꽃이 합쳐질 때 처음에는 연기가 많이 난다. 연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연기 속에서 기다리는 자는 새 빛을 보게 될 것이다. 통일의 과정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연기가 자욱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려워 도망치지 않고 그 연기 속에서 버티는 자만이 새 빛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예언이기도 하고 동시에 준비에 대한 촉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예언가는 통일 이후의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두 사람의 말은 거의 일치합니다. 닥파 림포체는 말했습니다. 부불꽃이 하나가 된 뒤 그 빛은 사방으로 퍼진다. 동쪽 바다를 건너고 서쪽 대륙을 물들이고 남쪽 열도에 닿는다. 한반도의 통일이 단순히 한국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를 바꾸는 사건이 된다는 것. 일본에도 중국에도 동남아에도 그 빛이 닿는다는 것. 샤밍은 이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호랑이가 강을 건너면 산들이 호랑이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 호랑이가 강을 걷는다는 것은 분단의 경계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들이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주변 나라들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통일한국이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보화선이 된다는 예언으로 익힙니다. 두 예언가가 말한 통일 이후에 한반도는 단순히 강해진 나라가 아닙니다. 부유해진 나라도 아닙니다. 닥파 림포체는 말했습니다. 가장 오래 고통받은 자가 가장 깊이 치유할 줄 안다. 동일된 그 땅의 사람들은 분열의 아픔을 알게 세계의 분열을 치유하는 손이 될 것이다. 분열의 아픔을 가장 깊이 아는 나라. 그렇게 세계의 분열을 치유하는 손이 된다는 것. 한반도가 겪은 70년 이상의 분단이 오히려 이 나라를 세계 치유의 중심으로 만드는 자원이 된다는 역설적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언들에는 하나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두 예언가는 이 점에 있어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닥파 림포츠는 말했습니다. 빛은 스스로 타오르지 않는다.
불씨가 있어야 한다. 그 불씨는 각자의 가슴 안에 있다. 샤밍은 말했습니다. 예언은 지도일 뿐이다. 지도는 길을 보여주지만 걷지 않으면 소용없다. 걸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다. 두, 사람의 말은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됩니다. 예언이 현실이 되게 위해서는 그 땅의 사람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닥파 림포츠가 말한 두 번째 심장바. 즉, 사람이 막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맨몸으로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샤밍이 말한 17번의 작은 떨림 중 우리는 지금 몇 번째를 겪고 있는 것일까요? 경제 진폭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진폭이 끝날 때 새 씨앗이 싹 튼다고 했습니다. 닥파 림포체는 마지막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이미 보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이다. 예언은 가능성이다. 확정이 아니다. 가능성.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말하는 것은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올바른 방향을 봐야 하고 사람들이 걷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며 두 불꽃이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샤밍은 2024년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기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나의 관측을 이것으로 마친다. 더 볼 필요가 없다. 이미 모든 씨앗이 그 땅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계절이다. 계절은 반드시 온다. 계절은 반드시 온다. 봄이 오지 않은 겨울은 없습니다. 아무리 긴 밤도 반드시 끝납니다. 탁파 림포체와 샤밍이 공통적으로 이 땅을 향해 말한 것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이 땅에는 봄이 온다. 그리고 그 봄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겨울의 무게만큼 풍성할 것이라고 타너스님은 생전에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뭔가 될 사람들이야. 뭔가 될 사람들. 구체적이지 않지만 단호하니 한마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이 닥파 림포체와 샤밍의 말들과 겹쳐지며 하나의 그림을 이룹니다. 허운대사가 말했습니다. 조선은 통일 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고 이타적인 영혼들이 선한 세상을 이끌 것이라고 닥파 림포체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식을 세계가 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샤밍이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산을 내려올 것이라고. 각기 다른 세대, 각기 다른 나라, 각기 다른 언어. 그러나 그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이 작고 분단된 반도, 지금 울고 있는 땅, 그러나 곧 노래하게 될 땅. 우리는 지금 그 노래가 시작되기 직전에 고요함 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직 연기가 자욱합니다. 씨앗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강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닥파 림포체는 말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고. 이 땅에는 천년의 기운이 쌓여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고. 그 천년의 기운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밥성을 차리고 아이를 키우고 노래를 부르고 새벽에 일어나 일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계엄령 앞에서 맨몸으로서는 사람들이 절망하면서도 투표소 앞에 줄을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천년 기운입니다. 두 예언과의 말이 현실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결국 우리가 결정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걸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불씨는 각자의 가슴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계절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봄은 진정한 봄이 됩니다. 닥파 림포츠의 제자가 스승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반도에 정말 봄이 옵니까?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은 이미 오고 있다. 다만
아직 느끼지 못할 뿐이다. 샤밍이가 포럼을 닫으며 청중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한반도를 주시하라. 세상의 다음 이야기는 그곳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예언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결말을 쓰는 것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